아침에 눈 뜨자마자 배가 뒤틀립니다. 출근길, 지하철, 중요한 미팅, 시험 보는 날, 긴장되는 순간마다 화장실부터 찾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검사 결과는 정상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이 말 들으면 오히려 안심되기보다 더 답답하시죠? 그럼 나는 왜 이렇게 아픈 건데?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안녕하세요. 신한TV 김조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검사에서 이상은 없는데 왜 장은 계속 말썽인지, 그 원인이 사실 장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약을 바꿔도 나아지지 않는지, 어떤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신지 방향이 잡히실 겁니다. 자, 먼저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침만 되면 배가 아프고 화장실을 가야 한다. 둘째, 긴장하거나 중요한 일 앞에서 갑자기 설사가 난다. 셋째, 변비와 설사가 교대로 나타난다. 넷째, 가스가 자주 차고 배가 더부룩하다. 다섯째, 배변 후에도 시원하지 않다. 3개 이상 해당되시는데 검사에서는 염증도 종양도 없다고 나타납니다.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능이 과도하게 예민해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예민해진 걸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장 운동, 우리가 의식해서 조절하나요? 아닙니다. 먹어라, 멈춰라, 명령하지 않아도 알아서 움직입니다. 이것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자율신경입니다.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요, 장이 경직되고 통증에 과민해지고 설사, 복통, 가스가 심해집니다. 부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항진되어도 장 리듬이 깨지고 변비와 설사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스트레스, 불안, 긴장, 억눌린 감정과 매우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신경 쓰면 배가 아파요. 이 말이 기분 탓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자율신경이 장을 직접 조절하고 있으니까요. 한의학에서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단순히 장의 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로 간의 기운이 울체되면 장을 자극하고요. 이것이 더 심해져 심장과 간, 폐가 항진되는 교감신경 항진과 부교감신경 저하의 자율신경 불균형 상태가 되면 복통과 설사가 일어납니다. 체질적으로 상체에 열이 몰리거나 비위, 소화기가 약한 체질에서 더 쉽게 발생합니다. 즉, 체질, 자율신경, 정서적 스트레스, 이 3가지가 함께 얽힌 병이기에 장만 들여다봐서는 원인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핵심이 달라집니다. 장만 붙잡고 약을 바꾸는 게 아니라 설사약, 변비약을 계속 돌려 쓰는 것이 아니라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체질에 맞게 전신의 균형을 맞추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럴 때 한의학적으로 침과 한약 처방, 교정 치료가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침 치료는 교감신경의 과흥분을 가라앉히고 장의 과민한 반응을 낮추어 복부와 복강 내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실제로 침을 놓기 전후로 복부 압통을 체크하고 맥에 맞게 침을 놓아가다 보면 복부의 압통이 마지막에는 거의 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약 치료는 체질에 따라 개개인의 맞춤별로 열이 많으신 분은 열을 내리고 배가 차신 분은 배를 따뜻하게 해드리고 장이 허약하신 분은 장의 기혈을 보강해드리고 스트레스에 민감하신 분들은 스트레스를 풀어드리고 마음을 안정시켜 드립니다. 이렇게 자율신경의 리듬을 하나하나 맞춤별로 서서히 정상화해 나갑니다. 교정치료에 해당되는 추나요법과 자세 교정은 발목, 무릎, 골반, 요추, 흉추, 경추, 두개골을 모두 균형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자율신경의 전달이 원활해지면서 자율신경도 함께 안정됩니다. 특히 복부를 지배하는 신경은 등, 허리, 골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틀어진 자세를 바로잡아주고 굳은 횡격막과 복부 긴장을 함께 풀어주면 장 증상이 함께 호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서 음식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포드맵 식단 들어보셨을까요? 장내 가스를 많이 만들고 장을 과도하게 자극하는 음식들을 분류한 개념입니다. 저발효성 올리고당, 이당류, 단당류 및 폴리오를 제한하는 저포드맵 식이요법은 과민성 장 증후군 관리에 있어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어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2026년 1월 게재된 따끈따끈한 논문을 보시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는데요. 두 개의 병원에서 모집된 참여자들은 6개월간 저포드맵 시기를 따랐습니다. 평가는 기저 시점, 제한 단계 이후, 재도입 단계 이후에 이루어졌는데요. 과민성 장증후군 삶의 질 설문지, 과민성 대장증후군 증상 중등도 점수, 그리고 상태 특성 불안 척도, 이 세 가지를 사용하여 증상 개선을 평가했습니다. 6개월 시점에서 과민성 장증후군 삶의 질 점수는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과민성 장증후군 증상 중등도 점수는 276점에서 200점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상태 불안 수준 또한 44점에서 33점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포드맵 식단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포드맵은 다음의 약자입니다. 즉 발효되기 쉬운 올리고당, 다이세커라이즈, 이당류, 모노세커라이즈, 단당류, 그리고 A는 AND고요. 폴리올입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잘 흡수되지 않고요. 대장에서 장내 세균에 의해 빠르게 발효되며 삼투압과 가스 생성을 통해 증상을 유발하는 탄수화물군입니다. 핵심 기전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포드맵 식단은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투압 효과로 장내로 수분을 끌어들여서 설사와 복부 불편감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대장으로 넘어가서 대장에서 빠르게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증가하고 복부 팽만과 통증을 일으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는 내장 과민성이 높아서 같은 가스양에도 더 심한 통증과 불편감을 느낍니다. 포드맵의 5가지 구성과 대표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리고당으로 밀과 보리, 호밀, 양파, 마늘, 부추, 콩류, 병아리콩, 렌틸콩이 있습니다. 이당류로는 우유, 아이스크림, 연유, 소프트 치즈 등이 있습니다. 단당류로는 사과, 배, 망고, 꿀, 고과당 시럽이 있습니다. 폴리올로는 복숭아, 자두, 살구, 버섯, 콜리플라워, 무설탕 껌과 사탕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 포드맵 식당에서 허용되는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곡류로는 쌀, 현미, 귀리, 감자, 고구마 등이 있습니다. 단백질로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달걀 등이 있습니다. 이는 양념 없이 기본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로는 애호박, 오이, 당근, 시금치, 가지 등이 있습니다. 과일은 소량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바나나, 키위, 딸기, 오렌지 등이 있습니다. 유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락토 프리 우유, 식물성 우유인 아몬드, 쌀, 코코넛 우유 소량은 괜찮습니다. 포드맵 식단은 단계적 치료인데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단계는 제한기로 2주에서 6주 정도 걸립니다. 고포드맵 음식을 전면 제한하고 증상 안정화가 목표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 재도입기입니다. 포드맵을 한 종류씩 소량씩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첫 주는 유당을 조금 먹어보고요. 다음 주는 과당을 조금 먹어보는 식으로 개인별로 민감군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는 개인 맞춤별로 유지하는 유지기입니다. 본인에게 문제되는 포드맵만 제한을 하는 식인데요. 평생 제한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안 좋을 때만 제한하는 지속가능한 식단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 단계 없이 무작정 제한만 한다면 영양 불균형과 식이 스트레스와 장 기능의 저하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포드맵 식단 3단계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똑같은 음식인데 어떤 분은 괜찮고 어떤 분은 바로 증상이 악화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체질에 따라 반응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열이 많은 체질은 열이 많은 음식에 반응이 안 좋을 거고 냉한 체질은 찬 음식에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소화력이 약한 체질은 소화가 안 되는 기름진 음식과 식이섬유에 반응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 좋은 식단은 없습니다. 같은 포드맵 음식이라도 어떤 분께는 증상이 악화되고 어떤 분께는 증상이 완화됩니다. 즉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은 장을 더 예민하게 만들고요. 체질에 맞는 음식은 자율신경을 더 안정화시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가 아니라 저 포드맵 식단 3단계를 따라 하시면서 내 몸에 맞는 기준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평생 안고 가야 하는 병이 아닙니다. 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율신경의 균형, 체질에 맞는 치료, 음식과 생활 습관을 함께 조절한다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긴 호흡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마시고 몸 전체의 리듬을 장기적으로 회복시키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인해
검사엔 이상이 없다는 말이 막막하셨던 분들께 오늘 영상이 새로운 희망이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